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갤럭시 S23 얘기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갤럭시북과 함께 공개되었죠. 자, 그럼 빠르게 스펙을 위주로 디자인, 스페셜 에디션, 예약 구매 가이드까지 갑니다. 그럼 가시죠. Let's get it! 먼저 스펙 요약입니다. 사실 지난 유출 정보 정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긴 합니다. 주요 정보들만 정리드리자면 첫 번째로 먼저 엑시노스가 없어지고 스냅드래곤 젠2가 모두 들어갔다. 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모델에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방열 기능을 개선했고요. 디스플레이는 기본 플러스 모델에 FHD 플러스 40에서 120Hz, 울트라는 QHD 플러스에 1에서 120Hz, 공통적으로 아몰레드 2X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에 2억 화소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고요.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전작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카메라는 화소수가 다는 아니죠. 손떨방이 2배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 사진이 잘 나온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요약했으니 한번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S23 시리즈에는 모든 모델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4 갤럭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엄청 잘 나왔다는 게 중론입니다. 언팩 행사에서 발표하기로 CPU가 34%, GPU가 41%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바로 숫자로 보겠습니다. 벤치 결과를 보면은 싱글코어 기준 과거 S22 울트라는 1157점, 근데 이번에 S23 울트라는 1583점,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1884점입니다. 아이폰에는 살짝 모질하지만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만큼 발전한 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멀티코어를 보자면 멀티코어 기준으로 S22 울트라는 3307점, S23 울트라는 4937점,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5491점입니다. 멀티코어는 아이폰에 준하는 수준으로 왔죠. 자, 그럼 GPU는 어떨까요? GPU는 S22 울트라가 2203점, S23 울트라가 3828점, 아이폰은 3382점입니다. 게임은 아이폰보다 더 좋기도 해요. 물론 실제 게임 체감 성능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스펙상으로 더 좋긴 합니다. 벤치 점수만 보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실사용 관련된 숫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도비 러쉬로 4K 영상 편집을 하면 S22 울트라는 47초가 걸렸었는데요. S23 울트라는 40초가 걸렸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30초 걸렸어요. CPU, GPU 벤치의 실생활 예시까지 보면은 전작에 비해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는 살짝 부족하지만 게임에 있어서는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22 사신 분들 어떡해? 자, 여기서 잠깐 S22 때도 벤치 점수는 괜찮았는데요. 실제 게임 성능이 완전 개판이었어요. 이게 바로 GOS 게이트. 짧게 말해서 벤치를 돌릴 때는 풀로 쓰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발열 때문인지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 기만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분들이 GOS 기능을 켰다 껐다 하면서 벌써 성능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GOS를 켜고 끄고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점수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스냅드래곤 8 Gen 2 4 갤럭시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갤럭시를 위한 커스텀이 들어갔다는 건데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냅드래곤 젠 2는 이미 샤오미, 비보, 모토로라 등 다양한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CPU는 클럭이 3.19GHz에서 3.36GHz로 680MHz에서 719MHz로 더 높습니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코그니티브 ISP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실시간 이미지 인식을 더 잘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전작에 비해서 이렇게 좋아졌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지 생각해보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안 찍고 TSMC에서 찍어서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AP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카메라를 찍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후보 정도 많이 들어가고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멀티태스킹도 엄청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모델은 꽤 기대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작에서 AP와 함께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발열이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개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지난 시리즈에서는 일반 모델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 모델의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고 면적도 더 커졌습니다. 스냅드래곤이 갤럭시를 위해서 클럭을 올려준 거는 이렇게 방열 구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열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벤치 점수가 높게 나와도 발열을 못 잡으면 핸드폰이 계속 뜨거워지면서 어느 순간 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킨단 말이에요. 최고 성능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S22가 욕을 많이 먹었던 거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3D 마크의 스트레스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아이폰 14 프로랑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안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73.5%의 안정성, 갤럭시 S23 울트라는 76.5%의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정도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바로 발열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발열이 나면 GPU를 천천히 돌리면서 열부터 잡게 되어 있는데 안정성이 푹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GPU가 편안하게 열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터리가 조금 남았을 때 충전기 꼽아놓고 게임을 할 때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발열 문제를 잘 잡았을지 빨리 실물 기기를 사가지고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그 곡면에 엣지 곡률이 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과거에 엣지가 이렇게 그립감은 좋았지만 화면을 뭔가 끝까지 다 못 쓰는 느낌이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다들 케이스 쓰시니까 이 엣지의 라운드 곡면의 그립감은 전혀 장점으로 살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끝까지 화면을 못 쓰는 단점, 아쉬운 부분만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엣지 곡률을 줄여가지고 끝까지 화면을 다 잘 쓸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기본 모델의 밝기가 1300니트에서 1750니트로 높아졌어요. 울트라가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밝은 햇볕 밑에서도 기본 디스플레이도 볼만해졌겠네요. 카메라 관련 부분이 이번 언팩 행사에서 엄청 강조가 많이 됐어요. 그만큼 자랑할 만하다 뭐 이런 거겠죠? 앞에서 스펙을 요약 드렸었지만 뭐 2억 과소고 3배, 10배, 망원 줌이고 막 이런 스펙은 그냥 완전 혼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펙은 갤럭시가 항상 원탑이었어요. 근데 하드웨어 스펙이 좋다고 항상 사진 품질까지 제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다른 모델들이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23 울트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강조하려고 이번 언팩 영상을 다 S23 울트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글래디에이터, 마션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하고 곡성으로 유명한 나홍지 감독을 각각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대요. 이 영화도 곧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팩 영상에서 그 영화 부분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미가 진짜 좋긴 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점이 감독님들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소형 카메라가 전문화가 된다면 협소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 워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곧 영화 촬영과 같은 이런 전문적인 촬영에 스마트폰이 활용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어요. 이번 모델에서는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촬영이 잘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어두운 환경에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진짜로 되게 잘 나와서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두운데 완전 지약이잖아요. 다양한 유튜버들의 평을 찾아보니까 움직이는 영상에서는 아이폰이 무조건 최고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그 부분도 많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뭐 풍경 사진이나 확대 줌 같은 거는 갤럭시가 원래 워낙 좋기로 소문이 났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진 관련해서는 다양한 보정 모드나 아니면 눕기 모드 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 UI 5.1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다른 갤럭시 핸드폰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알려드릴 만한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4번에서 5번으로 지원이 연장된다는 점 있었고요. 배터리가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서 살짝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울트라 모델이 살짝 무거워졌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무거워진 이유는 방열 구조 개선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폰 14 프로보다는 가볍습니다. 디자인은 유출된 정보랑 같이 컨터컷이 사라졌고요. 색상은 팬텀 블랙, 그린,
라벤더, 크림 이렇게 4가지로 나옵니다. 삼성닷컴에서는 특별 색상으로 라임, 스카이블루, 그라파이트, 레드가 있기는 합니다. 또 재밌는 게 SKT에서 스타벅스와 BMW M 에디션을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살짝 더 비싼데 이제 전용 테마랑 부팅 애니메이션, 굿즈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더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BMW M 에디션이 좀 탐나네요. 1000대 한정이라는데 엄청 치열하겠죠? 사전 예약은 2월 7일 0시입니다. 256기가를 512기가로 무료 업글 해주고 아니면은 갤럭시 버즈2를 10만 원에 사는 쿠폰을 주거나 삼성 스마트 싱스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버즈 프로 2는 곧 미개봉 신품이 10만 원 초반대에 엄청 풀리겠죠. 그리고 삼성 스마트 띵스는 이번 CES에서 발표됐었죠. 그 외에도 뭐 짜잘한 혜택들이 더 있는데 사전 예약 혜택이 조금 아쉽네요. 가격은 예상했던 것처럼 해외에선 동결이고요. 한국에서는 기본 모델이 115만 원, 플러스 모델이 135만 원, 울트라는 160만 원입니다. 저는 크림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울트라 모델 크림 색상으로 사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빨리 기기 받아가지고 더 자세한 테스트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